이제 봄은 여름에 춥고 그죠? 가을에 형체가 없고 겨울에 살아나고. 자,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게는 또 그러면 여름은 어떻게 됩니까? 여름은 가을에 춥고 그리고 겨울에 형체가 없고 봄에 다시 살아나고 목생화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화생금이 되니까 이게 빠지죠. 제가 화생토보다도 화생금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는 거에서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은 겨울에 형체가 없고 제 책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뭐 따로 그 다음에 봄에 형체가 가을에 이제 춥고 봄에 형체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름에 다시 살아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겨울은 봄에 춥고 여름에 형체가 없고 가을에 다시 금생수로 해서 살아나는 게 겨울이다. 그러면 이거는 수는 봄에 춥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4년 운세를 갑진년이라고 하는데 병정화 일주에서 갑진년은 이게 뭐가 됩니까? 병화의 입장에서는 간목이 목생화가 되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십성에서 편인이라고 하죠. 그죠? 편인이라고. 정화 입장에서는 간목이 정인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토니까 토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 하는데 그래도 이제 토로 보면 이게 뭐가 좀 식신이죠. 어이구야 공부 많이 하셨네. 식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화로 보면 상관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법으로는 갑진년 진토를 어떻게 뭐라고요? 얼목으로 가라. 그죠? 얼목은 뭐가 됩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정인이 되고 정인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병화 입장에서는 정인이 되지만 정화 입장에서는 편인이 되죠. 이렇게 이제 하면 조금 쉽죠. 그죠? 편인 정인은 제가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문서. 편인 정인은 어디 갔었고 문서, 계약, 또 엄마라 했죠. 엄마. 이제 그러면 또 부모 뭐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공부이기도 하죠. 공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사이. 왜 사이일까요? 이제 내 자식이 무기토잖아요. 무기토 맞죠? 내 자식의 남편이니까. 내 자식의 남편이니까 오 공부 좀 했는데 내 자식의 남편이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면 딸로 갔을 때는 무토의 목이 뭡니까? 남편이잖아요. 남편이니까 목이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돌리면 무슨 말인지 그 자기 무토니까 자기 남편이 목이잖아요. 목인데 이 사람의 딸은 무토거든요. 그 다음에 아들은 기토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토에 얼목이나 간목이 들어오니까 딸은 애인이 생기든지 이제 원래 막 돌리가 했습니다. 막 돌리고 우리가 돌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갑진년 운세를 보면 병화일주는 문서, 계약 아니면 부모 중에서 엄마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학생이면 공부를 하겠구나. 그 다음에 이 병화일주가 나이가 좀 드는 사람이라면 사이를 보겠구나. 아니면 딸내미가 애인이 생기겠구나. 딸내미가 아니면 딸내미가 남자친구한테 뭐 고등학생이면 우리 딸이 남자친구한테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병화일주는 기토가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간목이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죠. 정관이 되니까 며느리 아들이 직장이 생기겠죠. 간은 뭐라 했나요? 직장. 그 다음에 이제 무토 딸도 이게 간목이 들어오니까 남자 아니면 직장이 똑같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이 취준생이라 만약에 직장을 못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이 생기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사주가 좋을 때.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 했잖아요. 그죠? 봄, 춘 있죠. 그 다음에 사오미 여름 있죠. 신유술 가을이 있죠. 해자추 겨울이죠. 자, 나이 드는 사람도 우리 나이 드는 사람 중에서 요즘 직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제2의 직업을 어떤 걸 가질까요? 조금 전에도 상담했는 사람이 내 동생이 직업을 어떻게 가질까요? 이동수가 좀 있겠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토일주입니다. 무토일주인데 이동수가 좀 있겠나요? 근데 딱 보니까 자유로운 성격이야. 어디 뭐 직장생활 할 성격이 아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혼했겠네요 하니까 이혼했다 하더라고요. 이혼했고 서비스직 하고 잠깐씩만 일하러 나가고 귀찮아 많이 버리고 이런 성격이고 어디 소속돼가고 누가 헌신하고 자식들한테 헌신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자, 무토가 가을에 태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상담해서 자, 그러면 무토가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 만약에 병화일주가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화일주가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재기 때문에 이게 재성이잖아요. 재성이단 말이에요. 금은 재성, 목은 인성, 또 화는 비견겁재, 수는 간성으로 봅니다. 수는 간성. 이렇게 병화일주에, 병정화일주에 이제 간성으로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은 막 움직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가만히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진년이 오면 그래도 좀 움직이고 내가 좀 활동하면서 돈을 버는 걸 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을에 태어나는 병화일주가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 그러면 병화일주가 봄에 태어나는 사람 원래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원래 활동적인데 갑진년이 오니까 인성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강해지죠. 그러면 인성이 강해지면 인생은 뭐라 했나요? 목생화를 한다 했잖아요. 목생화를 하니까 내가 또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던 사람도 의욕적이 되고 적극적이 되고 더 적극적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 간의 관계, 인성은 사람들 간의 관계도 좀 넓히고 문서 계약도 막 갑자기 막 하려고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좀 신경 쓰는 일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갖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좋은데 너무 인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 수가 봄에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봄에 태어나는 사람은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건 아닌데 사주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이 수는 지혜인데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 적어서 잘못된 문서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갑진년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강해지잖아요. 목이 너무 강해지면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네? 금이 다쳐요. 금도 다치고 수도 다치고 그죠? 토도 다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목은 안 다치죠. 목이 너무 강해지니까 봄에 태어나는 사람은. 근데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은 원래 느긋하게 자기가 최고야. 4, 5미 다 틀리긴 하지만 내가 막 성격도 밝고 말도 잘하고 막 내가 잘났어. 그래 남 신경도 안 쓰는 스타일인데 목이 오니까 갑자기 이제 조금 더 이제 목생활을 하잖아요. 목생활을 하니까 좀 더 밝아지니까 더 안 돌아. 원래는 어디 가서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귀찮으면 안 나가버리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맹똑같이 부모, 엄마, 사위, 계약, 문서, 공부.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이 갑진년이 오면 이제 여름을 좀 눌러주는 진토가 지는 저번 주에 용은
불을 조절할 수 있고 또 호랑이는 금을 조절, 호랑이는 물을 조절한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은 갑진년에 오면 조금 이제 활동적인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기면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공부 쪽으로 이런 건 좋아요. 그러면 계약은 그래도 수가 좀 약한 사람들은 잘 보고 판단해서 좀 괜찮은 문서를 한번 잡아봐라. 그리고 작년에 좀 여러 가지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좀 힘들었던 사람들이 올해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대신 엄마의 일은 좀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엄마가 강해지니까 목생활을 되니까 엄마는 조금 강목에 얼목에 엄마는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은 엄마가 좀 강하죠. 아무래도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은 엄마가 그래도 다른 사주 구성을 봐야 알겠지만 얼목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화를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병화의 엄마는 얼목이다 말이에요. 얼목이니까 엄마는 기본으로 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옆에 충고 안 하면 병화 사주에서 얼목은 뭐라고요?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여름은 얼목은 화를 좋아하잖아요. 저번에 좋아하는 것까지 해버리면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제가 자꾸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한 2년만 지나면 제 이론이 귀에 박히거든요. 이런 이론은 책에 다른 책에는 없어요. 이런 이론이. 자,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엄마가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또 경금 편제입니다. 편제는 경금은 4, 5, 2월에 경금은 또 화를 좋아한다 했죠. 그럼 아버지도 대체로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병화일주가. 그러면 이제 뭐 아버지가 이때 조금 이제 건강 약간은 주의해도 그래도 뭐 크게 부모를 신경 쓸 일은 별로 없겠다. 이 사람은.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은 학생들이면 공부, 취준생이면 계약 문서가 좀 좋아지니까 뭐 직장 이런 데서 원서 잘 써서 취업을 잘 해봐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뭐 사위 본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병화일주가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은 일단은 제가 강하잖아요. 제 생간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금이 되거든요. 병화일주에서. 그러면 이 재성이 돈이기도 하지만 자기는 남편한테 잘해요. 잘하거든요. 근데 이 남편은 수거든요. 수단 말이에요. 남편이 참 개수죠, 그죠? 개수니까 수는 가을에 기쁨이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기쁨이 별로 없죠? 수는 몸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막 잘해줘도 남편이 좋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기 뭐 갑자기 합의되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좋습니다. 대체로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운이 잘못 올 때는 남편하고 안 좋은데 갑진년이 오면 그래도 남편이 집에 좀 들어옵니다. 왜? 수는 목을 그래도 괜찮으니까 내 여자한테 그래도 조금씩 가려고 해요. 목운이 오면.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자, 개수는 뭐를 좋아한다고요? 목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 마누라는 좀 싫은데 그래도 집에 갈 일이 좀 생긴다든지 뭐 사업하는 남편이 이럴 경우는 이제 병화일주가 가을에 태어나면 남편이 놀고 먹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이나 자영업 하든지 자기하는 사람이 많겠죠. 왜냐하면 개수 입장으로 보면 금이니까 편인 인성이잖아요. 인성은 뭐 영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거 한다든지 자기 사업 한다든지 놀고 먹는 사람. 인성은 좀 그런 거거든요. 내 자유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식상도 맞지. 식상은 또 틀리지만. 그래서 그러던 사람이 갑진년이 들어오면 그래도 집이 좀 들어오고 마누라도 챙기고 이제 몇 년 동안 마누라 안 챙기던 사람이 남편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아파서 들어오든지 나이 많은 사람은 갑자기 바깥에 다른 여자 좋아하다가 아파서 들어온다든지 뭔가 근데 돈은 잘 벌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주 구성이 좋으면 이제 뭐 사업하는 남편이라가 돈은 잘 벌 수도 있는데 아예 돈 못 버는 남편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남편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주에서 옆에 뭐가 있느냐를 따라서. 그래서 또 병화일주가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병화일주 입장에서는 해자축을이 간이잖아요. 그러면 축을은 또 재간이에요. 근데 이건 다 똑같이 보진 않아요. 원래는 해수 속에는 간목이 있고 이거는 간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다 다르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2024년 운세를 보면 뭉뚱그려서 좀 쉽게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화 입장에서는 해자축을이 또 간이에요. 그러면 병화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은 책임감이 좀 많아요. 간은 뭐라고 했나요? 저번부터 책임감이라고 했죠. 간이 없는 사람은 무책임하다. 제가 저번에 그래서 책임감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그럼 남편을 계속 올려보면 또 남편이 또 추워요. 여기는. 그래서 남편이 사주구성이 좀 안 좋으면 남편이 잘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갑진년 되면 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또 만약에 뭐 70 넘고 병정화일주가 60 한 중반이 넘어섰으면 이제 개수가 이제 갑진년은 식상이 되잖아요. 식상이 되면 식상은 좀 쉬는 거잖아요. 쉬는 휴식 취하고 아니면 정년퇴직하고 뭐 식상은 또 놀러 다니는 것도 되거든요. 그러면 놀러 다닌다든지 남편하고 이제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고 40대 되면은 네 갑자기 직장 잘 다니다가 나는 좀 자유로운 거 하고 싶어서 갑자기 사표를 쓰고 던지고 나온다든지 새로운 거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 좀 지혜는 있다. 그런데 생각이 많기 때문에 자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가 안 좋은 말로는 결정장애고 좋은 말로는 지혜가 있고 깨도 있고 영리하고 신중하고 함부로 이제 안 하고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병화일주가. 그래서 이런 이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서 사람은 좋은데 이제 40대에 갑자기 식상운이 오니까 나 직장을 싫다. 다른 거 하고 싶다. 막 이렇게 해서 변동 좀 주려고 하고 또 30대는 이제 문서가 들어오니까 이건 문서는 우리가 결혼도 문서거든요. 그럼 20대나 30대 병화일주는 결혼한 문서를 진다든지 아니면 집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좋은 문서가 돼요. 그래서 문서 계약이 좀 좋다. 그리고 이제 엄마, 아버지들 그러면 이제 겨울에 태어났는 사람 병화일주는 아버지는 경금이잖아요. 경금은 하를 좋아하는데 수가 좀 약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좀 약한 아버지였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성공은 하지는 않았겠다. 근데 겨울이라도 옆에 뭐 화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화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병화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이 갑진년이 오면 수생복을 좀 해주니까 별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얘는 원래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고 오미월은 귀찮아서 안 움직이는 게 있고 여기는 생각하다가 안 움직이는 게 있어. 그래서 뭐 만약 아파트가 좋은 자리가 아파트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가지고 계약이 무산이 된다든지 이랬던 걸 원래는 지금 아파트가 내리니까 좀 괜찮은 문서를 잡아보자 해서 20, 30대 잡아도 괜찮고 뭐 결혼은 이제 병화일수가 만약 여자라면 우리 인성이 들어오면 남자가 달려옵니다. 왜냐하면 간이 남자잖아요. 간이 남자인데 개수가 남자잖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그럼 개수는 수생목을 우리가 남자는 인성을 타고 들어온다. 간성이 아무리 많아도 인성이 약하면 남자하고 별 이제 좀 막 싫어질 때는 굉장히 싫어집니다. 그러면 간생인을 하니까 이럴 때 문서 계약하다든지 연애 안 되던 사람도 갑자기 남자가 돌아가 연애한다든지 갑자기 엄마 나 결혼할래 이래가지고 엄마한테 선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딱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20대들은 내가 공부가 좀 자신이 겨울생들은 지혜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운이 안 맞는 사람은 잘 안 풀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갑진년이 오면 대운 좋고 이러면 갑자기 합격을 하고 공무원 시험 10년 뭐 해갖고 계속 떨어지던 사람도 뭐 합격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병화를 보고 그러면 이제 무기토를 입장에서는 봐서는 정화 입장에서는 이제 간목을 보면 이게 정인이잖아요, 그죠? 정인이고 상간이 됩니다. 상간이고 또 그 다음에 편인이 되죠, 편인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화 입장에서는 요 계절에 태어나는 게 1차적으로 더 좋다. 1차적. 병화 입장에서는 이 계절에 태어난 봄, 춘, 하 계절에 태어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좋고 정화일주는 이 가을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이 좀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정화일주가 봄에 태어나는 사람이 인성이 강해. 인성은 아까 뭐라 했냐 좀 인성은 좋은 말로는 연구 잘하는 거고 사주구성이 좋으면
안 좋을 때는 게으른 겁니다. 이제 내 자유업을 한다 했잖아. 내가 남 밑에 못 있으니까 자유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많은 데다가 봄에 태어나는 사람이 또 인성이 들어와. 그러면 내가 더 움직이기 싫은 거죠. 원래는 봄은 활동적인 건 있는데 이 만약에 금이나 화나 수나 이게 없으면 더 안 움직이고 집에 방콕한다든지 20대인데 엄마 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 방콕을 한다든지 사주 구성이 좀 좋으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 공부니까. 그러면 우리 60대 같은 경우 정화일주가 봄에 태어났는데 갑진년이 와. 그러면 갑자기 일할 거리가 없어지는 거. 내 회사에서 일할 거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게 뭐 갑자기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이제 40대나 50대 그러면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거고 또 30대 같은 경우는 뭐 30, 40대 같은 경우는 직장 멀쩡하게 다니다가도 자영업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화일주가 사오미월에 태어났는데 목이 들어오면 더 자유업을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때 임영웅이 사주가 정화일주에 4, 5, 미월이잖아요. 좀 자유롭게 갑진년에 오니까 문서, 계약 뭐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좀 들어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을에 태어났는 사람은 이 금이 강하기 때문에 갑진년이 들어오면 서로 이제 이 조우가 맞아져서 갑자기 뭐 돈이 괜찮아진다든지 정화일주가 돈이 신금, 뭐 유금, 술토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 저작년처럼 막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갑자기 좋은 문서 계약, 만약 아까 집값이 막 내려가고 내가 사고 싶은데 뭐 집값이 내려가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뛰어오르는 자리를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좀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태어나는 애들도 이제 실속적으로 가을에 태어나는 정화일주는 이게 이제 재성이잖아요. 재성이니까 돈을 많이 안 버는 장소에는 만약에 학생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안 주는 그런 직업을 안 하고 싶었죠. 그러면 돈 많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면 뭐 이 금이 강하면 의학학계통, 검경계통, 뭐 공부를 거워서 조금만 좀 약간 낮으면 뭐 교도 아니면 공부를 좀 더 잘하면 검사, 판사, 금이 강하니까 이럴 때 이제 오른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는 그런 운이 돼요. 그래서 정화일주가 이때는 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가을에 태어나는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사주 구성을 봐야 되고 지금 대운을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재물도 괜찮고 40, 50대는 뭔가 계약했는데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근데 만약에 사주에 다 금만 있어. 금만 다 있어. 밑에 지지에. 근데 수화가 없어. 수화가 없는데 원래같이 계묘년하고 갑진년이 들어오면 갑자기 건강이 많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금에 목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금목이 서로 상징하면 현실적인 게 자기 하고 싶은 게 잘 안 되고 또 건강이 훅 가버린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수화가 조금 있고 이러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금이 만약에 뭐 유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운 금이거든요. 이렇게 도끼가 이렇게 날카로운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무가 이제 찍혀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건강 좀 만약에 여기 수도 있고 이러면 건강 많이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화일주가 해자축으로는 원래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제 편관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원래 열심히 막 살아요. 근데 정화일주가 해자축으로 태어나는 사람 치고 이제 사주 구성이 좀 약한 사람은 계면에는 많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편관이 이제 2023년에 떠버려서 계면에는 많이 안 좋고 정말 뭐 만약 집값도 내려가고 안 좋은 일이 많고 비도 오고 꿀꿀하고 남편하고도 안 좋고 이러던 사람이 이 갑진년이 오면 그래도 계속 이게 이제 하늘에 비거든요. 하늘에 비가 이제 안 오니까 고드름이 되잖아요. 겨울에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도 비가 오면 추우니까 고드름이 예쁘잖아요. 그래서 원래 너무 힘들었는데 갑진년이 오니까 좀 조절이 수생목을 하잖아요. 수생목을 하니까 갑자기 공부 좀 잘 안 하던 애가 눈에 번쩍 우리가 저번에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예체능 하던 애가 서울에 살던 애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의대를 간다는 거예요. 예체능 하던 애가 의대 가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의대를 간다고 했는데 내가 머리가 좋다 했어요. 그 엄마고 이제 그때 19년인가 20년 저한테 제가 유튜브 한창 할 때 전화 상담이 좀 왔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좋다 하니까 진짜 공부를 했는데 이거 2년, 3년, 이제 고3 때 다시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인서울 의대에.
그래서 저도 그 머리는 참 좋은데 걔가 정말 기초 바탕이 안 돼 있었잖아요. 어디를 갔어요. 근데 내가 어디 가는 게 진짜 힘든 거 그렇거든요. 우리 간호대 가는 것도 요즘은 공부를 전교를 뭐 20단까지 들어가야 했잖아요. 근데 얘들 우리 딸 시절에는. 근데 지금 애들은 또 낮아졌어. 지금 애들은. 그래가지고 이 그때 유튜브 한창 할 때 내가 19년인가 20년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는 내 채널을 해도 뛰어나내고 공부해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고3 때 전화가 왔더라고. 진짜 막 의대를 가고 싶다 한다고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못 가. 그래가지고 가는데 진짜 의대를 인서울 의대를 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주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는데 나는 그 이름하고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진짜 정리만 안 해놓으면. 그래서 진짜 인서울 의대 가갖고 정말 이제 내가 너무 기뻐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정화일주가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자기 엉뚱한 거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눈이 뻥 떠해가지고 공부를 억수로 잘하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 중고등학생이다 하면 그럼 엄마들이 많이 기쁘겠죠. 얘가 갑자기 뭐 왜 이래 작년같이 뭐 억울하다 나 있고 일하기 싫다 뭐 공부하기 싫다 이러던 애가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취준생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막 꿀꿀한 운명이었거든요. 막 시험 준비해도 막 내 멋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막 전화 오던 사람이 갑진년이 딱 되면 여기 수생목을 해준다 했잖아요. 뭐 추가이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발전 운이에요. 갑자기 합격한다든지 이제 합격을 하는데 24년에 합격할 수도 있고 25년 초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운이 조금 늦게 시작부터 보는 거예요. 이제 생일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60대 이럴 때는 문서 계약이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편인 정인이니까 사이를 보든지 아니면 굉장히 기쁜 일이 많겠죠. 문서로 좋은 일이 많다든지 그리고 이제 갑자기 우리 50대, 60대 되는 사람이 이때까지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하고 싶다. 공부를 한다든지 뭐 만약에 내가 요양사 자격증 딸락한다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딸락한다든지 공부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수생목이 되니까 수생목 목생하러 되니까 막 자격증을 따서 내가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면 막 따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내 동생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난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 올리는 게 너무 이제 내가 일이 많으니까 이거 좀 배워서 좀 대신 올려줄래 하면서 저도 올리고 지도 뭐 올리고 이러니까 내한테 이제 비유로 며칠 동안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년에 사주 공부도 좀 한번 해봐라. 이제 아직 퇴직하려고 하면 한 10년 남았죠. 내보다 6살 차이 나니까 한 10년 남았어요. 이제 교육 공무원인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가 배우를 하더라고. 그전까지는 그냥 뭐 사주에 관심도 없다 하다가 와서 막 이제 제 거 좀 용어 정리하고 막 간상 용어 좀 정리하기 이쁘긴 해요. 이렇게 보니까 간상에서 뭐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신기하거든. 그래서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재밌으니까. 관심이 없었다니까 얘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얘는 공부는 진짜 유튜브 다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공무원이 됐어.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공무원이 안 되는 거야. 공무원이 사주 자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거야. 그러면 이제 딸내미나 아들내미가 저가 해자축으로 태어나면 갑진년이 하면 좋겠죠. 근데 해수, 자수, 축토 다 틀립니다. 축토하고 자수는 지긋하게 하는 거고 해수는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원진사라고 같이 그러니까 원진사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워서 안 하는데 이제 요렇게 이제 화생토, 화생금 요런 거 하고 이제 임수가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정화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면 남편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남편이 임수잖아요. 임수니까 얼마나 강해. 지 고집이 억수로 강한 남편 만나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절절해야 돼. 정화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면. 우리하고 반대네요. 이 집은. 우리는 제가 임수고.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정화일주가 이제 오늘 정화일주 하니까 정화일주는 임수가 남편이잖아요. 그 정관이잖아요. 정관이 남편이거든요. 편관은 애인이다. 근데 양간일주는 편관을 또 남편으로 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가는 뭡니까? 직업이잖아요. 직업에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승진하겠다. 승진도 되는 거죠. 승진도 되겠고 공부도 갑자기 되겠고. 근데 남편이 자기 고집이 있는데 만약에 정화일주가 만약에 이제 뭐 화가 없다든지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러면 남편이 좀 놀고 먹는 남편이라든지. 왜냐하면 임수가 식성이 강하면 내 자유로운 직업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사업하다든지 자유로운 직업 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이렇게 사주가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원진살 이런 거 하나도 아직 덜 배웠으니까 이제 3화까지 배웠는데 오늘 3화를 좀 한 번 더 반복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런데 다 알지는 못하지만 1월 틀리고 4월 틀리고 6월은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지 저기 뭐야 해자출월에는 춥잖아요. 추우니까 네네. 정화가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따뜻하게 해주는 게 무조건 그럼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죠. 시원하게 이제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해주는 게 좋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게 좋죠.